네, 지금부터 위대한 국민, 강한 나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성공과 또 우리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애쓰시면서 날로 에너지가 커져가고 계신 우리 이해찬 당대표를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나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법무부하고 당정 협의를 하고 또 창당 64주년 기념행사를 당사에서 했습니다. 1955년에 창당한 이래로 우리 당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승만 독재에 항거하고 4.19 혁명을 완수하고 박정희 전두환 독재에 맞서왔고 5.18 민주화운동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87년 6월 항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년에는 촛불혁명을 잘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10주기를 맞아 창당 64주년 기념대회를 하면서 정말로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민당이 없이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평화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자부를 합니다. 이제 과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당은 현대화되고 전국 정당화되고 민주화됐습니다. 제가 맡은 소임은 이 세 가지입니다. 당을 현대화하고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당을 만들고 내년에 총선에서 압승을 하고 이어서 그 힘을 몰아서 문재인 정권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2022년에 정권 재창출을 하는 역할을 우리 당이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정책이 뿌리를 내리고 잘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감회를 가지고 오늘 창당 64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오늘이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일정을 이제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 여기 당대표 연설문이 아직 잠자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트럼프트까지 다 연습도 했는데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에 대정 당대표 연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언제 할지 아직은 오리무중입니다. 다만 내주에 대정부 질문은 하도록 합의를 했고 국정감사는 10월 달에 합의를 했고 시정연설도 10월 22일 날 하도록 합의는 했고 그 다음에 당대표 연설은 아직 날짜가 안 잡혔습니다. 잠자고 있는 연설문이 살아나서 다른 당대표하고 비교가 되는 날이 오기를 저는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워크숍에서는 한국 경제의 산업의 도전에 대해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이정동 경제과학 특보님께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주요 입법과제는 조정식 정책의장이, 내년 예산안 심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해철 예결위 간사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느라고 수고해 오신 원내대표단에게 감사의 말씀을 표하겠습니다. 우리 경제 자체는 지난 8월달 통계 지표를 보면 점점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대외적인 여건은 더욱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미중 관계 무역 전쟁도 그렇고 일본의 경제 도발도 그렇고 거기다가 또 사우디 유전 시설이 파괴되고 어제 오늘은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또
우리 쪽에서 발견이 돼서 여러 가지 그 대외적인 상황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라는 건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민생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 정부와 당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입법 과제들이 잘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모습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산안은 법정 시한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른 법안이라든가 정책 과제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제도 중소기업연합회 임원들하고 제가 저녁을 했는데 그분들은 그나마 중소기업부가 만들어지고 이번에 중소기업에 관한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해서 우리 당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말씀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또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조금씩이라도 해결해주는 우리의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일본 경제도발 이후에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 현장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규제 완화라든가 컨소시엄 구조라든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정부하고 협의해서 그걸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데 그 기업하시는 분들이 요즘처럼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정부도 긴박한 자세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기업하시는 분들도 이 기회에 자립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 모멘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우리가 잘 살려서 너무 다른 나라에 일몰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으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워크숍을 통해서 각 상임위별로 이런 논의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지금 총선 7개월 앞으로 다가와 되어 있는데 사실상 6개월입니다. 이제 9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말부터 선거전에 돌입하기 때문에 준비 기간은 사실상 6개월이라고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당도 그 정기국회를 대응하면서 총선 준비를 또 오히려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태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의 승리가 우리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실 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하고 그 힘으로 문재인 정권 뒷받침하고 정권 재창출하는 길에 의원 여러분들이 아주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언론에 보도되는 무슨 이상한 뉴스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당은 아주 민주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으로 총선까지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걸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 정론과 냉철한 판단 연구장을 잘 이끌고 계시는 이해찬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금년 들어서만 12번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준비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못하게 됐고요. 또 앞으로도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원칙과 일관성으로 원내 협상 전략을 협상을 잘 이끌고 계신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님을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수선한 국회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야 의원 워크숍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표면상 이유는 청문 정국이 길어지고 또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본질은 정쟁의 악순환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9월 2일 날
정기국회 개회식을 한 이후 보름이 넘는 시간을 자유한국당은 불필요한 장애투쟁 그리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일관했습니다. 정기국회 시작을 알리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조국 장관의 출석을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유로 인해서 파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고영진 부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6월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합의를 시도한 이후에 벌써 4번째 의사 일정의 합의가 번복되고 또 상임위별 보이콧까지 하면은 참 정상적인 국회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제 밤에 어렵사리 다시 국회 의사 일정 정상화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월 26일, 27일, 28일 그리고 9월 30일, 10월 1일 그렇게 그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고 10월 2일부터 21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10월 22일 날 내년 예산을 중심으로 하는 시정연설이 있는 기본 일정을 참고해서 의원님들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난관은 많이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 난관을 극복해내고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민생 국회로서의 유종의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느덧 문재인 정부의 집권 중반기를 임하고 있습니다. 국정의 마라톤으로 표현하면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박광원 최고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포용성장의 정책적 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 체감도 이런 것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부분적으로 이해찬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용지표나 가계소득 개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생경제의 숨통도 어느 정도 트여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바로 이 시점이 우리가 입법과 또 예산, 정책으로 힘을 집중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가속적인 페달을 밟아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여건, 환경들이 많이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 난관이 다시 조성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의 동반자로서 모든 입법 역량, 정책 역량을 집중해가지고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국정과제가 정말 힘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서로 충분하게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이 바로 정치, 사법, 또 국회에서 개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시작부터 장관 해임 건의안, 국정조사, 또 특검 이런 것들을 운운하면서 모든 정쟁의 카드를 다 뽑아들고 있습니다.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국정감사를 조국 장관의 제2차 청문회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화와 공존의 정치를 무력화시키고 국회 파행을 스스로 조장하고 있다 이런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격이라고 봅니다. 제가 원내대표 될 때 의원님들께 제가 성격도 바꾸고 굉장히 유연하고 온화하게 국회를 잘 운영해 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끝까지 노력을 다할 텐데요. 어느 시점에 제가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도 이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확고하게 가기 위해서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실 것을 미리 부탁드립니다. 이건 저만의 느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상임위에서 간사님들
겪으시는 고충도 또 우리 저보다 한 10배는 수많은 사리를 쌓고 계시는 이원우 수석께서도 그런 느낌들 가지고 계시고 또 의원님들 한 분 한 분도 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난맥상들이 우리가 체감하는 정도로 가까이 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여당이고 또 결국 이 협치의 미를 최종적으로 발휘하고 또 완성하는 것은 여당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끝없이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면서 정기국회를 여당답게 성숙한 모습으로 민생국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정기국회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먼저 민심을 받들면서 민생국회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완수해야 합니다. 국민은 정쟁보다는 민생, 정략보다는 정책 경쟁으로 국회가 일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야당이 정쟁의 구렁텅이로 우리 국회를 끌고 가려고 해도 의연하게, 꿋꿋하게, 단호하게 민생국회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또 성숙한 모습임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입법 성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30%에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16,000건에 달하는 빚을 보지 못한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있기만 한 이런 민생법들이 있습니다. 비상하게 노력해서 수많은 민생 법안들을 정기국회 기간 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상임위 활동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적 노력들 특히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동의하고 공감하는 확장 재정 편성의 일관성들을 확고하게 견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 경제에 대비해서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비해서 우리 산업계가 바라는 규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동시에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그리고 노사 간의 상생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산업 생태계 경쟁력 전체를 강화하는 이런 것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는 이해찬 대표님도 늘 말씀하십니다만 인생과 경제 활력과 개혁으로 일관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민생 성과를 내야 하면 물론이고요. 우리가 최근에 한일 경제전에 임하면서 외쳤던 기술 독립의 원년으로 올해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혁신 성장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무엇보다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우리가 다짐했던 정치개혁, 선거제도의 개혁을 실행하는 정치개혁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그다음에 공수처 신설과 같은 사법개혁 확실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2019년 정기국회는 20대 마지막 국회로서 오로지 민생을 위한 국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모두 함께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잘 이끌어가라는 격려의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